여기 두 머리를 부여잡고 울기일보 직전의 여성이 눈시울을 붉히며 멍하니 한 곳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 여성은 주변에 둘러싸여 한국은 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인 사업가로 보이는 여성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국, 글쎄요. 중국의 저렴한 복사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하이 거래처 대표의 말이 다시 한번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새하얀 구름을 바라보며 저는 다시 한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레이첼 브라운. 실리콘밸리에서 AI 기반 보안 솔루션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저희 회사는 중국 시장에만 집중해왔죠. 중국의 거대한 시장 규모와 빠른 의사결정은 스타트업에겐 완벽한 파트너처럼 보였으니까요. 한국 기업들과 거래하면 골치 아플 겁니다. 의사결정도 느리고 기술력도 중국만 못해요. 베이징 파트너사 부사장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국에 대한 정보라고는 고작 삼성과 현대, 그리고 KPOP 정도. 아시아 시장이라고 하면 중국과 일본만 생각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 앉아 있습니다. 일주일 전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거든요. 2년간 공들여온 중국 최대 파트너사와의 계약이 일방적으로 파기된 것입니다. 더 큰 충격은 그들이 저희 핵심 기술을 무단으로 복제해 자체 개발을 진행해왔다는 사실이었죠. 레이첼, 한국의 기업이 우리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최악의 상황에서 수석 개발자 마이크가 던진 한 줄기 희망.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수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들, 느린 의사결정 과정, 까다로운 계약 조건, 기술력 부족. 그런데 이제 와서 한국이라니.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기장의 안내 방송이 들려왔습니다. 인천공항에 폭설로 인한 기상 악화가 있어 착륙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승객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손목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이미 예정된 도착 시간보다 2시간이나 지연된 상황. 오전 10시 미팅 시간까지 이제 3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공항에서 입국 심사만 해도 몇 시간은 걸릴 텐데 중국 공항에서의 악몽 같은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입국 심사대 줄, 까다로운 검사 과정, 불친절한 직원들, 창밖으로 보이는 하얀 눈발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마치 제 불안한 마음을 대변하듯이. 이번 기회마저 놓치면 회사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 저도 모르게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이 모든 게 익숙하지 않은 나라에서, 최악의 날씨 속에서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 하는 상황. 비행기가 다시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이 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편견이 깨지는 순간이 될 거라는 것을. 착륙을 시작하겠습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안전벨트를 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의 안내방송이 들리자마자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전 7시 정각. 활주로에 쌓인 눈을 밀어내는 제설차들이 보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공항은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죠. 이제 끝이구나. 미팅 시간까지 3시간. 하지만 이 폭설의 입국 심사까지 중국에서의 경험상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고 게이트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담당자에게 사과 메일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Welcome to Korea. 입국장으로 들어서자마자 느껴진 깔끔하고 정돈된 분위기에 놀랐습니다. 더 놀라운 건 입국 심사대. 수십 개의 심사대가 모두 열려 있었고 직원들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중국에서 몇 시간씩 기다렸던 것과는 달리 제 차례는 금방 왔습니다.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브라운 씨. 영어로 깔끔하게 인사하는 입국심사관. 친절하면서도 전문적인 태도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불과 15분 만에 입국심사를 마치고 수화물을 찾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7시 30분. 이럴 수가. 중국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서울까지 가려면 최소 1시간은 걸린다고 했으니까요. 게다가 이 폭설에 실례합니다. 택시 승강장이 어디인가요? 안내 데스크로 다가가며 저는 최대한 천천히 또박또박 발음했습니다. 중국에서의 경험상 영어로 물어봐야 알아듣지도 못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택시 승강장은 4번 출구 쪽에 있습니다. 폭설 때문에 일반 택시보다는 모범 택시를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완벽한 발음의 영어가 돌아왔습니다. 뭐지? 중국인들이 그러더군요. 한국인들은 영어를 전혀 못한다고. 제가 무심코 중얼거리자 안내원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런 말도 있나요? 재미있네요. 4번 출구로 나가시면 바로 모범 택시 승강장이 보일 거예요. 오늘같이 날씨가 안 좋은 날은 모범 택시가 더 안전하실 거예요. 저는 그저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 거래처 대표의 말이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한국 영어는 개발도상국 수준이에요. 발음도 형편없고 4번 출구로 향하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들어온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택시 승강장에 도착하자 검은색 고급 택시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중 한 택시의 기사가 차에서 내려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울로 가시나요? 또다시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 박 기사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네, 강남까지 가야 하는데 이 날씨에 가능할까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의 미소 띤 대답이 왠지 믿음직스럽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전 그저 한국의 모든 것을 의심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그때 무척이나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빠져나가며 서울에 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눈 때문에 차도는 막히기 시작했고 택시기사는 너무나 태연한 표정으로 내비게이션과 다른 방향으로 틀기 시작하는 게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실수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으로 시계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다시 한번 한국어로 전자 음성이 나왔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니 내비게이션이 다시 한번 경로 이탈을 알린 것이었죠. 손가락으로 시간을 확인하는데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이 길이 맞나? 중국 거래처에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한국 택시, 조심해야 해요. 관광객들 상대로 바가지는 기본이에요. 길게 돌아가는 건 일도 아니죠. 특히 외국인이라면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나왔습니다. 박 기사는 여전히 내비게이션이 안내하지 않는 길로 차를 몰아가고 있었고 주변 풍경은 점점 더 낯설어져 갔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미팅에 못 가는 거 아닐까? 아니면 더 큰 일이.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완벽한 영어 실력도 친절한 미소도 이제는 모두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실시간 위치를 확인하려는데 갑자기 인터넷 신호가 약해져 코스를 찾을 수도 없었죠. 저기, 말을 꺼내려는 순간 박 기사가 갑자기 핸들을 꺾었습니다.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방향이잖아. 내비게이션은 이제 아예 다른 경로를 표시하고 있었고 주변은 점점 더 으슥한 주택가로 변해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마치 미로 같았습니다.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면 다른 택시를 탔어야 했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중국 동료가 했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한국, 겉으로만 번지르르해 보이는 거야. 실상은 전혀 달라. 특히 택시는 조심해야 해. 손에 쥔 스마트폰이 축축해졌습니다. 구글맵으로 위치를 확인하려 했지만 이 좁은 골목들은 지도에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시계는 어느새 8시 30분. 미팅 시간까지 1시간 반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박 기사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가끔 백미러로 저를 힐끗거리는 눈빛이 마치 잠깐, 방금 같은 곳을 한 번 더 지난 건가?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확실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손바닥이 땀으로 젖어들었고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다가 그때 박 기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손님, 걱정되시죠? 그의 갑작스러운 말에 저는 흠칫 놀랐습니다. 마치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것처럼. 그게 말을 더듬는 제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내비게이션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주요 도로는 모두 막혀 있어요. 그의 말투는 여전히 친절했지만 제 귀에는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이제는 그 완벽한 영어 발음마저 불길하게 느껴졌죠. 왜 하필 이렇게 구석진 곳으로만
창밖으로는 이제 사람 한 명 보이지 않는 좁은 골목들만 이어졌습니다. 쏟아지는 눈은 점점 더 거세져서 주변 풍경을 하얗게 지워가고 있었죠. 손가락으로 살짝 차문 잠금 장치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잠기지는 않았지만 이 낯선 곳에서 차에서 내린다 한들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면 처음부터 타지 말았어야 했나. 중국에서 들은 이야기가 맞았던 걸까? 머릿속이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시계는 8시 45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우리는 여전히 미로 같은 골목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 기사가 갑자기 차를 세웠습니다. 잠시만요.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좁은 골목길 한가운데였습니다. 양옆으로는 높은 담벼락이 이어져 있었고 앞으로는 막다른 길?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범죄 영화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죠. 박 기사는 천천히 시동을 껐습니다. 백미러로 비치는 그의 눈빛이 달라 보였습니다. 이제 어쩌지? 경찰에 신고를? 하지만 스마트폰을 확인해 보니 통화는커녕 데이터 신호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 중국 거래처 대표의 경고가 귓가에 생생하게 울렸습니다. 한국은 위험해. 특히 외국인을 노리는 범죄가. 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도망칠까? 하지만 이 낯선 골목에서 폭설이 쏟아지는 와중에 손님, 박 기사의 목소리에 저는 움찔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제 진짜 끝인가?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앞에 눈이 많이 쌓여서 제가 잠깐 치우고 오겠습니다. 그제서야 보였습니다. 앞쪽 골목에 쌓인 눈더미를, 그리고 그 너머로 보이는 넓은 대로를. 박 기사는 차에서 내려 트렁크에서 작은 삽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혼자서 묵묵히 눈을 치우기 시작했죠. 창밖으로 그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갑자기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너무 한 걸까? 10분쯤 지났을까요? 그가 다시 차에 탔을 때는 이미 양복 위로 눈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길을 뚫고 나가기 위해, 아니, 저 하나를 위해서 매섭게 몰아치는 눈길 위에서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이었죠. 죄송합니다. 이제 곧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의 숨이 조금 가빴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친절했습니다. 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골목을 빠져나오자 정말로 넓은 대로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제가 가야 할 회사의 건물이 보였습니다. 저기가 맞나요? 제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네, 손님. 약속 시간에 맞춰 도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계를 보니 9시 15분. 아직 45분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왜 그 좁은 골목길을 선택했는지, 왜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길을 무시했는지. 주요 도로는 모두 꽉 막혀 있었고 그는 자신만이 알고 있는 지름길로 저를 데려다주고 있었던 겁니다. 부끄러움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례하게 그를 의심했는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차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 날씨는 조금씩 맑아지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졌을까?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을 시작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희망찼죠.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투자도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중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이 바뀌고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죠. 심지어 저희의 핵심 기술이 도용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아시아는 다 그래요. 미국의 동료들이 그렇게 말했었죠. 특히 중국에서의 3년은 매 순간이 전쟁이었습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었고 모든 미소 뒤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다고 생각했죠. 그래서였을까요? 박 기사의 친절이 의심스러웠던 것도, 그의 영어 실력이 불편했던 것도, 모든 게 제 마음속에 쌓인 불신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기, 죄송합니다. 제 입에서 작은 사과가 흘러나왔습니다. 네. 박 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까 제가 많이 불안해했죠? 그가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셨어요. 아니요. 전혀 당연하지 않았어요. 제가 너무 많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거리, 질서 있게 움직이는 차들, 폭설 속에서도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는 사람들. 중국에서 보았던 혼잡하고
무질서한 풍경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공항에서의 신속한 입국 심사도, 깔끔한 시설도, 모든 것이 제가 들어왔던 이야기들과는 달랐죠. 사실 중국에서 안 좋은 일이 많았어요. 갑자기 제 입에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3년 동안 수없이 속았고 배신당했죠. 그래서 아시아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렸나 봐요. 박 기사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 제가 너무 편협했던 것 같아요. 한 나라의 경험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려 했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박 기사의 말에 고개를 들어보니 회사 건물이 바로 코앞이었습니다. 시계는 9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죠. 와, 정말 시간 맞추셨네요. 차가 회사 앞에 멈추었습니다. 제가 지갑을 꺼내려는데 박 기사가 미터기를 가리켰습니다. 이 날씨에 이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미터기대로만 하죠. 그 순간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날씨에 외국인이라고 하면 최소 2배는 불렀을 텐데. 박 기사님. 네. 오늘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한 사람의 친절함이 어떻게 누군가의 편견을 깨뜨릴 수 있는지도 알게 됐고요. 그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손님도 이제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신 거죠. 밖으로 나와 회사 건물을 올려다보는데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여전히 하늘에서는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진정한 발견은 편견을 버릴 때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오늘 폭설이 내리는 서울의 어느 골목길에서 저는 그 소중한 진실을 배웠습니다.